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 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고발을 해서 지금 헌재에서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게 혐의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게 검찰이 오바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은 그 위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의 경우는 회기 중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한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제 그런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법차장이나 네. 또 의사국장이나 관계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국회법이나 네. 관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네. 그냥 감각적으로 하진 않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시죠.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를 해서 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의회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근거, 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그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도 3, 4일로 쪼개가지고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는 진짜 국회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런 식의 4+1이라는 자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집단들과 수를 모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숫자만 되면 빼버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속, 무소속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명만 모으면 1분 더 드리세요.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20명이요 하면 사실 교섭단체 지위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섭단체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과 권한을. 그렇다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모인 분들한테 다른 교섭단체 집단들과 똑같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로 배분을 하는 그런 굉장히 국회가 형해화되는, 국회법이 망가지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 이제 뚝이 열렸습니다. 전임 의장님으로 지금 이제 국회를 이제 떠나셔서 뭐 정부 수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전임자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충분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안을 통과할 때, 또 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부수법안, 선부수법안 후 예산안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한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선진화법이 19대에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지금 이제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야 간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